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60.4를 기록을 했고요. 이 수치는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달은 63.8을 기록을 했는데 5.3%나 더 낮아진 것입니다. 지금 4개월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현재 경제 여건 지수 보시게 되면 65.7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의 특징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즉각적인 소비자들의 센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보시면 65.7 현재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월 70.6에서 7% 정도 더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기대 지수 또한 보시게 되면 56.9를 기록을 했죠. 59.3에서 4% 정도 낮아졌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소비자 심리지수, 경제 여건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모두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면서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10월달 확정치가 발표가 되면서 소비 심리지수도 크게 떨어졌고 기대지수도 나빠졌는데, 이번 11월에는 더 크게 하락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담을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뚜렷하게 집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르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4%로 전월 4.2보다 더 높아졌고요. 지금 23년 5월 보시게 되면 4.2, 4월은 4.7을 기록을 했으니까 이때 수준으로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돌아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4%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이 9월, 10월 넘어가면서 3.2에서 10월달 4.2로 집계가 됐었잖아요. 어찌 보면 급등을 했는데, 당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신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갑자기 1%나 튀어 올랐는데, 사실 이번 11월 달 예비치가 4.4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수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위기도 현재 있고요. 더불어서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보시게 되면 3.0에서 3.2%로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것이고, 특이점으로는 10월까지는 보시게 되면 이게 10월까지죠. 10월까지는 인플레이션 이후 레벨의 상단을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이 레벨 안에서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 11월 달 예비치가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발발 후 29개월 이후에 레벨 상단이 높아졌습니다. 직전 달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레벨이 3.1이 상단이었는데 이번에 3.2가 집계가 되면서 상단이 높아졌다라는 뜻이죠. 29개월 레벨의 상단이 0.1%가 올라간 결과를 11월 달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실 직전 달 10월까지만 하더라도 2.9에서 3.1 이 수준 안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 3.1이라는 게 0.1%포인트 소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단을 상회해서 집계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함께 집계하는 뉴욕 연은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집계치까지 9월입니다. 2.8%를 집계했다라는 점은 함께 비교를 해야 되겠죠. 미시건대가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도 뉴욕 연은의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면 10월 달 계속 오르는 모습이 어디까지 오를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의 결과는 최근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이 저소득층의 소비자,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소비 심리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소비 심리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함께 좀 양극화돼서 조사가 되었고, 특히 이번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크게 오르게 된 원인으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기, 장기 전망 모두 이 천연가스 가격 기대치가 2023년 조사한 올해 이후에 가장 고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계절적 특징이죠. 앞으로 추운 겨울 시즌이 다가온다. 즉 겨울 한파가 심해지면 난방비 걱정을 할 수도 있고 뭐 휘발유 걱정 등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게 전쟁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결국 전쟁 등의 영향이 발발했기 때문에 국제 유가 가격이 뭐 지금도 보시게 되면 며칠 만에 빠르게 안정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죠. 따라서 뭐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도 어느 정도 기대 심리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사 당시에는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녹아 들어가지 않았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미시간대의 조사 방법은 표본의 크기가 작습니다. 이제 500가구 전화종호사 방식이고, 특별히 이제 조사 내용 보시게 되면 현재 경제 상황 한 2개 질문하고 향후 전망 한 3개 정도, 이렇게 큰 주제가 한 5개 정도가 되고요. 뭐 여기서 조사 방식 대부분 결국 센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크죠. 따라서 밀접하게 유가의 상승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WTI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시면 이번 기대 인플레이션 1년, 5년 모두 팬데믹 발생 전 2년 동안의 평균 레벨하고는 상당히 좀 웃돈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조사만으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집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설문조사입니다. 뭐 설문조사를 직접 해보시거나 뭐 이런 관련 통계를 디테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표본이라든지 특히 조사 방식에 대해서 그때그때 센티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하는 기구가 컨퍼런스 보드와 미시건대 이렇게 크게 2개가 있는데 조사 방법이 좀 다르죠. 컨퍼런스 보드는 표본도 5천 가구 정도로 큰데 매달 새로운 사람을 조사를 하고, 미시건대는 뭐 표본도 작긴 하지만 이 중에서 신규와 기존 가구 이렇게 좀 나눠서 신규는 한 60, 기존 조사 대상은 한 40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비율이 새로운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 특징 컨퍼런스 보드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미시건대는 변동성은 적지만 또 표본이 적고 뭐 이런 장단이 서로 있습니다. 뭐 이런 조사 방법의 차이로 이 두 지수 간의 변동폭을 또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 설문조사에 대한 그런 한계점을 조금 언급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센티가 흔들릴 여지가 생기게 되면 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설문조사의 한계로 언급이 되고 있죠. 특히 제가 예전 영상에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한다는 거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뭐 어떤 훌륭하신 분이 또 논문으로 또 집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하면서 이 논문을 좀 설명을 드렸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마디로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서 설문조사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과거 물가 상승률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뭐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이죠.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내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더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에 높은 비중으로 반영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하는 이 오차가 있을 텐데 이 오차가 빠르게 조정되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오차가 좀 오랫동안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뭐 그만큼 조사하기 어렵다라는 내용도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뭐 금리라든지 지금의 경기 전망이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다양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생각해서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처럼
과거 물가 상승률, 즉 거의 대부분 유가의 움직임에 편향돼서 그 기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 응답 과정에 과거 1년 평균 물가 상승률을 중심으로 앞으로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형성하는 그런 지속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 특징을 설명을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이 일반인들의 심리의 그 특정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변동폭이 큰 시기, 뭐 그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하락 시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오차, 특히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것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미시건대 이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무시하거나 뭐 잘못 집계됐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 방식의 아주 근본적인 한계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뭐 큰 틀에서 흐름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쭉 안정되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뭐 지금도 오른 모습이죠. 지금 이건 1년이고 회색은 5년입니다. 이게 미시간대 자료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한 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우리가 휘둘릴 만한 내용인가 한번 차분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기 위한 이 자료 자체가 상당히 뭐 고도화된 엄청난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그렇게 조사가 된 그거는 아닐 수 있다. 뭐 그런 걸 좀 제가 항목들을 보시면 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제 미래에 대한 뭐 거시 경제 변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과거 물가 상승률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금 물가가 높으면 미래에도 높을 것이다 라고 항상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런 예측 오차가 쉽게 빠르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안해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특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부터 CPI가 꾸준히 떨어지다가 하반기부터 이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반등하면서 같이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같이 반등하는 거고, 이 반등이 꼭지를 찍고 다시 떨어지는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결국에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치솟은 거 너무 크게 그렇게 우려할 정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인 소비 또는 소비 심리, 센티가 꺾였고 물가 또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지금 헤드라인 중심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집계된 그런 결과로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큰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